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자, 또다시 경제 이슈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시나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미국과 한국은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 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제 옆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이종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시원해 보이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좀 날이 더워가지고. 자, 오늘 주제. 한국과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인가? 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해서 내립니까, 말입니까? 시간상의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내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이 문제가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금리라는 것이 사실은 금리 흐름에 따라서 국제 자금 흐름도 바뀌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왜 금리 인하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모두 다 이유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 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5월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동안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른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위원회는 한국은행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경제학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한 명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했던 그 메커니즘을 보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의견으로 채택은 되지 않는데 몇 개월 후가 되면 그게 다수의 의견이 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소수 의견이 약간 선발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1% 정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인하를 하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 경제가 로켓이 올라가는 것처럼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갑자기 6월달 들면서 연준에서의 그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준 부의장이 나와서 1990년대처럼 경기가 좋을 때도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금리 조정을 위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는 그런 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때까지 경기가 좋은 상태로 치르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압박해서 가능하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경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1분기에 성장률이 3.1%였고 지금 실업률이 3.6%니까 195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하면 금리는 인하했는데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괜히 금리 인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초이노믹스 이렇게 하면서 금리 내려서 돈 빌려주고 그래서 부동산 사서 경제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경제는 안 좋아지고 부동산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곤란해질 수 있죠. 경기는 그렇죠. 안 좋아지고 네. 대신에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서 뭐 네.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참 곤란한 상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꺼리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0.25% 정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 부분들이 네. 이미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금리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채권을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네. 시장금리가 있고 네. 그러는데, 이 시장금리가 결국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예측해 가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네. 그런 반영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시장 금리가 이제 그렇죠. 하락세로 예,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의 대표가 3년짜리 국고채 수익률인데 네. 그게 지금 1.5% 정도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니까 기준금리보다 더 기준금리보다도 낮고 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0.25%를 하기 때문에 딱 네. 1.5%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것까지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2.08%거든요. 네. 지금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0.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0.5%는 대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그렇죠. 인하하는 네. 부분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하고 한 부분까지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센터장님 말씀을 좀 중간 요약을 하자면 예. 이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 이제 이 국고채 금리들이 기준금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한 차례, 예. 미국은 한 두 차례 정도 내릴 정도 수준까지 예, 이미 그렇죠. 시장 금리는 반영이 돼 있다. 예, 뭐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네.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과연 금리를 조정하면 뭐 그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고. 예, 뭐 이럴 텐데 네. 그런 가격 변수들은 과연 이제 금리가 움직이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네.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대부분 보면 일단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요. 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이럴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하가 뭐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그 경기가 나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이러려면요. 우선 가격이 낮아야 돼요. 주가도 낮고 부동산 가격도 낮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어느 정도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지를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지만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전례는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도 말에 기준금리가 6% 정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2001년도 말이 되면 한 1.5% 정도 네. 됩니다. 이게 폭도 4.5%가 됐을 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내렸냐면 한 번은 아예 그 금리 회의를 하면서 1% 금리를 네.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가면 뭐 0.25%씩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4번이나 모은 거를 한 네. 방에 네. 내렸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0.5%씩 금리를 6번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는데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보면 2200에서부터 네. 금리를 1.5%까지 만들었는데도 그냥 1900포인트 정도 네, 이렇게 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6월 달에
기준금리가 3%, 3.5% 네. 정도였거든요. 네. 그걸 9번을 인하를 해서 네. 2016년도가 되면 1.25%까지 네, 됩니다. 네. 그런데도 보면 주가도 안 좋고 이제 부동산도 안 좋고 했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이 역시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내려가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올라가고 대신에 가격도 안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부작용이 많이 커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사실 부채 구조 조정 예, 많이 늦췄고 예, 그게 우리 뭐 조선 해운부터 해서 이제 각종 뭐 이 한계 기업들 많이 생겨나고 예, 또 가계 부채도 사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하면서 엄청나게 예, 폭증했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를 촉진하는 효과는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예. 부작용만 늘어날까 또 예, 걱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진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히 저금리가 너무 오랜 시간 네, 동안 네. 계속됐잖아요. 10년 넘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경제가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자생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쩌니 저쩌니 하고 나서 작년 뭐 올해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막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금세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1년 정도 1년 내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낮은 금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그 효과가 나오거나 네. 그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그렇죠. 뭐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센터장님 말씀을 좀 종합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리가 되게 높은 상태로 있다가 경기가 예를 들어서 뭐 좋아서 높은 상태로 있다가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하면 예. 뭐 그나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금리가 거의 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네, 상황에서 그렇죠. 찔끔 내린다고 해서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자, 보시면 그러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기보다는 미국이 먼저 내리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이 내리고 이런 그 수순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다고. 미국 봐요. 눈치를 보면서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구나 이제 지금 어쨌거나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금리 역전 폭을 더 키우면서 한국이 먼저 내리긴 예, 좀 그래야 부담스러울 될 것 같기도 그러기는 하고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또 어쨌거나 최근에 또 집값 뭐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쨌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 예,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바로 뭐 금리를 내리면 예, 괜히 이제 굉장히, 불미를 줄 수 예, 있으니까. 없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우리 한번 보면 네. 미국은 6월 달은 조금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7월 내지 8월 달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마 4분기는 넘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 주제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센터장님 말씀은 내리긴 내릴 거다. 근데 뭐 부동산이든 주가에든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을 거다. 또 내리더라도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기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좀 짧지만 이렇게 이제 이 경제 이슈 브리핑에서 짚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주제로 센터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또 설명해 주신 센터장님, 자, 박수. 예,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또 세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끝내기 전에 아시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